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부터 시세가 시작된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고가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주체는 대략 3만 원 가격보다 위에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100%에서 200%에 가까운 수익 구간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위치에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구간에 진입을 했고 6만 원 후반대에서 큰 비중을 밀어넣은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종목이 많이 무거워진 상태이고 만약 현재 위치에서 더 갈 수도 있겠으나 하락을 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에너빌리티가 더 가기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파동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자리는 이평선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구간인데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구간은 최근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모두가 본전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수익을 줘야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모든 투자자들이 갑자기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기 때문에 물량을 전부 던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단기적으로도 크게 급락을 할 수가 있겠죠. TCC 스틸의 경우를 보시면 과거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단기간에 크게 급등을 만들어냈고 그 위치에서 추가 상승이 더 나오지 못하면서 21선이 무너지고 하락 구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파동을 준비를 하면서 슈팅 구간이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4월 달에 상승 구간이 나온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추가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두산 에너빌리티가 TCC 스틸의 4월 달의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무거워졌던 이 물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 주가를 내려서 손절을 유도하고 그 물량을 다시 받아서 다시 상승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위치에서는 하방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이 흐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미글로벌의 경우에는 이 당시에 재건 관련주로 크게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큰 급등 구간이 연속적으로 나온 이후 고점 구간에서 계속 무너지는 자리가 나오고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파동을 다시 살리지 못해 영원히 고점 구간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세를 이탈할 때 제대로 손절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기간에 정말로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 일단은 고점 구간에서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과거 포스코 DX를 보시면 큰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추가 시세를 내기 위해서 몇 달의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상승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다음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까지 거의 4달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추가 시세를 내기 위해 이 조정 구간을 만들 동안 이를 버티는 고점 매수 투자자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본전까지 줘가면은 이 고점에 들어온 분들은 당연히 여기에서 물량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구간을 버텨내야 하기 때문에 손절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리 이후에 더 큰 상승 랠리를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큰 수익을 보는 구간은 잘 나오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 설명드린 사례들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단기적인 테마에 의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매출을 기반으로 상승한 한미 반도체를 예시로 볼 수가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 실제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면서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어 왔었고 지금은 그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상승할 때 한미 반도체는 실제로 그에 준하는 매출을 만들어 냈었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승을 했던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상승을 할 때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구간에서는 연속적으로 상승이 가는 것이 아니라 수렴 구간을 만들면서 사람들의 손절을 유도하거나 매매 기간을 늘려서 지치게 만들고 그 뒤에 상승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늘리면서 그 이후에 상승을 갖고 이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가지 않고 옆으로 늘려서 상승, 늘려서 상승 이런 식의 파동을 형성해 왔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격도가 벌어져 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큰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최근 고점에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면서 매수를 하고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올라가야 하는데 현재 위치에서 그게 가능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바로 흐름을 돌리게 되면은 슈팅 구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저항대에 막혀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추세 하방으로 진입을 하면서 최소 3-4달 정도는 하락이나 횡보 구간을 만들면서 굉장히 지루한 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밑에서 사셔서 수익 구간을 보신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만약 최근에 6만 원 후반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은 이 흐름에 주의를 해야 하고 만약 상승이 그냥 마무리하고 죽는다면은 다시는 오지 못할 고점에 갇힐 수도 있어서 만에 하나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상승이 언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무거워져 있으니 조정이 더 오히려 기회를 보고 있던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이후 종목을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더 가기 위해서 이 고점에 있던 물량들을 처리를 해주거나 그 다음 상승을 다시 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그런 자리들을 만든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물량을 채우면서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겠고 파동을 계속 늘리는 과정에서도 매매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61선과 121선과의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옆으로 늘리거나 그리고 가격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급등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고 내일은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